2025년 1월, 독감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단순히 몸살이나 기침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과거의 독감이라면 몇 일만 지나면 나을 수 있었지만 이번 독감은 더 강력하고 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번 독감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1.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와 확산 속도. 올해 독감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러스 변이이다. 매년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지만 2025년의 독감은 그 변이가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H3N2와 H1N1 두 가지 주된 독감 바이러스가 혼합된 혼합형 변이가 등장하면서 예년보다 더욱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24년까지는 대체로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우세했지만 올해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이 변이된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기존의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 독감의 증상 변화. 올해 독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증상의 변화이다. 기존의 독감은 기침, 발열, 몸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으나 2025년 독감은 그 증상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심한 피로감과 극도의 두통이 동반되며 일부 환자는 호흡 곤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소화불량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독감의 재감염 위험 증가. 2025년 독감에서 나타난 또 다른 우려는 재감염의 위험이다. 독감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면역이 완전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번 독감 바이러스는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걸린 후에도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 재감염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복이 더디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감염에 의한 병세 악화가 나타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치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4. 어린이와 고령자의 위험 증가. 이번 독감은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하다. 특히 영유아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해 독감에 걸릴 경우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폐렴이나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또한 독감에 걸리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감 환자들 중 일부가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5. 전염성의 증가. 2025년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잠복기가 짧고 기침, 재채기, 대화 중에도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빠르게 전파된다. 특히 학교, 직장,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며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 6.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우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둘의 증상이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자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워진다. 두 질병이 같이 겹쳐 발생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 상황은 병원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며 의료진과 자원도 부족해지게 된다. 7. 백신의 효과 제한성.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지만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변종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이 완벽한 면역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 개발과 배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때문이다. 8. 심리적 영향. 독감이 단순히 신체적 증상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감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중 일부는 기존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던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이 독감에 걸리면 더욱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독감이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9. 사회적 영향. 사회적으로 이 독감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들의 결석률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회적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독감,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2025년의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닌 우리 사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질병이다. 그 증상만큼이나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매우 크며 단순한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예방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10. 독감 예방 및 대응 전략의 변화. 2025년의 독감 확산은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 과거에는 독감 백신을 맞고 적당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간단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독감 예방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여전히 중요한 예방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는 특히 공기 중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집단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자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 보건 시스템의 압박. 2025년 독감의 확산은 단지 환자들의 수를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병원과 진료소는 독감 환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감과 다른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병원의 자원, 특히 중환자실 ICU과 호흡기 치료 장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당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원격 진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이 필수적이다. 12.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독감은 이제 단순히 신체적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독감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현상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거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감에 걸리면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 초기에는 그저 몸의 증상만 나타났던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감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불면증이나 극심한 피로감도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13. 경제적 영향. 이번 독감의 확산은 경제적 충격을 더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서 업무 결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고객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와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전염병의 여파로 인해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지출 감소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4. 위기 속에서 중요한 예방. 2025년 독감이 전염성이 강하고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한 예방책이며 일상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예방뿐만 아니라 빠른 치료와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즉시 방문해야 한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대응도 필요하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지 않도록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치료나 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5. 결론 독감,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2025년의 독감은 더 이상 단순한 감기로 여길 수 없다. 변이된 바이러스, 강한 전염성, 심리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충격 등 독감이 미치는 영향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예방, 대응,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번 독감은 단순히 몇 주간 아픈 것 이상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단지 신체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독감을 경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감을 단순히 감기로 끝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문제들까지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독감과 함께 오는 또 다른 위험, 면역 시스템의 약화. 2025년 독감이 그저 기침과 발열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이번 독감은 면역 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건강한 사람들조차 독감에 걸리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다른 질병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면역력 약화의 이유. 대체로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강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는 이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몸의 다른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독감이 더 위험하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환자는 독감에 걸리면 그 합병증으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독감에 걸린 후 면역력이 낮아져 다른 감염병이나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도 한다. 장기적인 면역력 회복. 단순히 독감이 지나간 후 다시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은 더 오래 갈 수 있다. 연구 결과 독감에 걸린 후 면역력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서는 면역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디고 그 결과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만큼이나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가 지연되면 면역 시스템의 약화는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회복 기간이 길어져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게 된다. 17. 자주 발생하는 독감 합병증과 그 심각성. 2025년 독감은 그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전에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폐렴과 심장질환, 호흡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는 폐렴이다. 독감 바이러스는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한다. 폐렴은 독감에 걸린 사람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특히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감염은 사망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심장질환. 독감은 단순히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독감에 걸린 후 심장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심근염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이러한 심장질환에 취약하다. 독감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심장에 미치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호흡기 합병증. 호흡기 합병증은 독감이 전파되는 주요 통로인 상기도와 하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독감에 걸리면 기도염증이나 기관지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지고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독감이 진행되면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기계적 호흡보조 장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호흡기 합병증은 독감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18. 과학과 기술을 통한 해결 방안.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백신 개발, 바이러스 연구, 의료기술 혁신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백신 개발과 개선. 매년 백신이 개선되고 있지만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백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다중 변이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백신이다. 단일 백신으로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중 변이 백신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격 진료나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증상을 파악하고 온라인 진료로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건강 기록과 AI 분석을 통해 독감의 조기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이상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치료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의 개선과 모바일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택 치료용 장비와 호흡기 보조 장치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 결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2025년 독감은 예년에 비해 그 확산 속도와 강도가 더 강하며 그 영향은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면역력 약화, 합병증, 정신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희망의 불빛을 제공하고 있다. 백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치료 기술의 발전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 단순한 독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여파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 2025년 독감의 확산을 감안했을 때 개인적인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응이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 직장,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방역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지침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2025년의 독감은 기존의 방역 수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독감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의 확산 속도와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모임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대중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꾸준히 안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한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장소별 맞춤형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의 밀집을 피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유동적인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캠페인과 공공의식. 또한 백신 접종을 촉진하는 전국적인 캠페인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2025년 독감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늦추고 중증 환자 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센터를 확대하고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백신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일부 지역이나 연령대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백신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의료 전문가들이 나서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독감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노력. 지역사회에서도 독감 예방에 대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특별한 방역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일. 건강한 삶을 위한 변화. 2025년의 독감 유행은 그저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든다. 독감은 단지 겨울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연중 내내 경계해야 할 건강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감이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예방하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